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한국사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공부해 볼까요?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다 요거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라고 하기에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세네카가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세네카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같은 맥락이죠. 자,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사회를 형성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시키고자 하죠. 그와 함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물이죠. 그래 인간은 어울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회를 형성하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폴리스, P-O-L-I-S. 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지역에 퍼져 있던 도시국가를 가리키는 거죠. 옛날에 많은 국가들은 왕이 통치하는 체제였었죠. 그런데 아테네는 도시국가인 폴리스였다라는 거죠. 아테네는 도시국가인 폴리스였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로 폴리스 국가예요. 폴리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정리를 해주면 이런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 뭘까요?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두 번째, 남들과 어울리고 교류하며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세 번째, 남과 어울리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남과 어울리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외로운 사람들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몸과 정신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명이 짧아지고 사회적 문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남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서 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여섯 번째,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삼국시대, 선사시대,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뭐 다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다 아시죠. 그러면 선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선사시대, 역사시대가 이루기 전 선사시대, 문자가 없을 때의 선사시대도 쉽게 말씀드리면 평등한 사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폴리스 도시국가는 아니었지만 평등한 사회, 누구든지 자기 소신껏 얘기할 수 있고 아주 평범한 그런 시대가 선사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한다면 그 선사시대는 자, 우리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나눠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가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된 것은 우리 민족은 고조선으로 알려지고 있죠.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가 발달된 것이 고조선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배우고 있고. 그렇죠. 고조선이 지나고 드디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삼국의 발전과 여러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평등한 사회가 점차적으로 무너져 가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기면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삼국시대와 여러 나라의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평등과 자유가. 먼 훗날 어떻게 지금 현대 시대에 평등과 자유가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느끼고 계실까요? 자, 그러면 현 근대에서 가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역사 공부를 하신다면 지도를 먼저 보셔야 돼요. 지도. 지역 이름과 또 그 지역에 따르는 문화와 위치, 이것을 알고 계시면 역사 공부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부여를 보겠습니다.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다 보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할 때 내용 중에서 부여 하면 여러분들 어디 있는 거죠? 우리는 문화와 그 습성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그 문화 지도자들이 지배층이 생기기 시작한 부여는 사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는 말, 우가는 소, 저가는 돼지, 구가는 개. 뭔가 여러분 느끼죠? 지배층이 생겼다는 거죠. 지배층. 그렇죠? 직위가 생겼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직위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지배층의 이름이 말, 소, 돼지, 개.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것은 옛날 과거에는 어떻을까요? 상당히 동물을 숭배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도, 왜냐면 동물들이 우리 식생활과 우리 생활 습관을 아주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지배층 이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소, 돼지, 개 이름 불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개 서울시장, 개 무슨 구청장,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여는 꼭 아셔야 될 게 오부족 연맹체라는 게 있어요. 오부족 연맹체. 오부족 연맹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왕을 가운데 주고,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 우가, 저가 이렇게 오부족 왕까지 포함해서 5개 연맹체가 있었죠. 이럴 때는 왕권이 강화됐을까요? 안 강화돼? 왕권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 연맹체니까 돌아가면서 왕이란 직책을 가지고 서로 어떤 부족 국가를 다스리는데 하나의 이름 역할만 했을 뿐이지 사실상 왕권은 그렇게 세지가 않았죠. 부여 시대는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죠? 이걸 아셔야 되고, 또 오부족 연맹체였다. 그러니까 마가, 우가, 저가 4개 중에서 가운데 왕이 딱 들어가 있죠. 5개의 부족이 연맹체였다는 걸 꼭 아시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등한 국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는 우리가 평등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흘리면서 청동기 시대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성립된, 한민족이 국가가 성립된 고조선이 생긴 것은 청동기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고구려. 드디어 고구려가 나왔습니다. 부여에서 나온 게 고구려죠. 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구려, 주몽 나오죠. 거의 고구려는 부여의 문화와 제도를 그대로 따가옵니다. 단지 제가해이라는 것이 있었죠. 오부족 연맹제도 똑같이 부여에서는, 고구려에서는 똑같은 제도를 썼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초창기 때
고주몽. 주몽 부여에서 내려온 게 누구다? 소선호.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은 고구려 하면 주몽만 일단 기억하고 계시야 됩니다. 그죠? 자, 이 다음에 생긴 것이 뭐냐면 옥저하고 동해가 있습니다. 옥저와 동해가 있는데, 물론 고구려에서 파생된 것이 이제 부유지만 그건 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옥저와 동해가 있는데, 이것도 옥저와 동해는 왕이 없었어요. 왜 왕이 없었냐면 고구려가 너무나 옥저와 동해를 괴롭혔어. 그래서 구태왕이라는 직책이 없었다는 거. 뭐 고구려는 옥저 그쪽에 소금을 얻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어떻게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 소금뿐만 아니라 해산물을 갖다가 계속 침략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져왔죠. 그래서 옥저와 동해. 옥저는 저 신의주 쪽이 아니라 저쪽 청주, 청진 쪽. 동해는 현재의 동해. 이것은 현재 그 강릉 쪽. 그게 이제 거기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이제 부족 국가였었다 하죠. 나중에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에 편입됩니다. 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삼한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삼한이죠. 삼한은 소도라는 게 있었어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소도. 제사장. 소도는 어떻게 일정한 지역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을 소도라고 하죠. 거기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누가 있을까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지배자도 이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소도의 제사장을 우리는 보통 뭐라 하냐면 정치적 지배자가 들어갈 수 없고, 또 소도를 다스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천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천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를 지내는 삼한에서 만 지난 변한 그곳은 제사장이 있었다.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지배자인 왕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다스리는, 소도를 다스리는 사람을 천군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는 제정 분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군, 고조선의 단군 왕금은, 단군은 뭐라겠어요? 제사 지내는 이름.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그래서 단군 왕검은 제사와 정치적 지배를 다 했기 때문에 제정일체, 제사와 정치를 함께 했다. 일체란 뜻이, 우리는 단군 왕검이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한은 제정 분리, 단군 왕검은 고조선은 제정일체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고조선과 삼한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역사를 다 공부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 수십만 년 전의 역사를 한꺼번에 공부한다는 건 무척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등과 자유,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폴리스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 국가에서 나와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대화를 하는 장소로 사용한 것이 폴리스였다. 그것도 하나의 국가였다. 도시 국가였다. 그것을 똑같이 표현한다면 우리는 평등한 사회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한민족은 평등한 사회였고, 청동기 시대를 지나가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성립되면서 평등 사회는 무너졌다. 물론 그리스에도 왕이 집권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폴리스라는 거. 폴리스는 어떤 것이 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들어보셨죠? 이걸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부여가, 아까 역사 공부를, 역사 시대나 선사 시대를 공부하려면 지도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여는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말, 우, 마가는 말, 우는 소, 저가는 돼지, 구가는 개. 그리고 지배층이 있었다. 지배층 이름을 이렇게 마가, 우가, 저가라 했었다. 개, 돼지, 소, 말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오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연맹체했다. 가운데 왕이었고 좌우 상하는 마가, 우가, 저가가 있었다. 요거 하셔야 되고, 고구려는 부여와 똑같은
연맹체를 갖고 있을 거고 제가해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옥저와 동해는 왕이 없었고 고구려의 많은 계름 등으로 해서 오히려 나중에 고구려가 편입했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마는 소도라는 게 있었는데, 소도는 제사를 지는 지역을 소도라고 하고 거기는 제사장이 있었다.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을 뭐라 한다? 천궁이라 불렀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그 장소를 하루에 신에게 뭔가 좀 잘 되달라고,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뭔가에 의지해서 빌기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를 지내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 제사장은 정치적 지배자도 그 소도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재정 분리, 그거에 관계된 고조선은 단군, 왕검은 재정일치,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두 개를 합해서 재정일치라고 얘기를 했죠. 재정분리, 재정일치, 이걸 꼭 아시면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행해지는 종교 행사와 고구려, 옥조, 동해는 어떤 종교 행사가 있었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 결혼제도라든가 이런 대목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재미있는 한국사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예습 상당히 중요하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